안녕하세요, 마음입니다. 오늘은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김나윤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100페이지에 이 김나윤 씨라는 분은 전희수라는 어린이 동화 작가의 어머니예요.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제주도에서 살면서 넷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엄마가 이번에 책을 냈거든요. 네, 전희수라는 그 동화 작가는 참 그림 솜씨도 좋고 마음도 넓고 이쁘고 생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림과 글을 보면서 이런 아이를 키운 엄마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번에 책을 내셨다고 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고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엄마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인데요. 이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엄마가 딸아이, 이름은 유담이라고 하는데요. 유담이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 크게 뉘우친 적이 있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유담이가 오빠 때문에 화가 나서 내게 달려와서는 한참을 짜증 섞이는 말로 오빠에 대해 핀잔을 늘어놓길래 너도 이렇게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와 이러는 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핀잔을 주며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맞고 내가 어느새 판사가 되어 다음부턴 그렇게 하지마 라고 땅땅땅 결론을 지어버렸다. 내 말이 길어지자 유담이 얼굴은 어느새 일그러지고 끝내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열어 나 집 나갈 거야 다 싫어 하고 고함을 질러버리는 게 아닌가.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진짜지 나간다고 했지 엄마 없이 너 혼자 산다는 거지 했더니 큰 소리로 그래 나 화났어 한다. 유담이의 화났다는 말에 내 머릿속이 갑자기 멍해졌다. 유담이가 지금 너무 화가 났다는 말을 계속한 건데 내가 못 알아들었던 거구나.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내가 왜 어리석은 말들로 저 조그마한 아이의 마음에 돌을 던졌을까. 그 순간 내가 유담이라면 하고 유담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써 보았다. 엄마가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리라 저리라 하는 말들만 늘어놓았으니 나라도 다 싫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난 바로 유담이에게 다가가 얘기했다. 유담아, 유담이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 온 거였지? 많이 속상했겠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아까는 엄마가 잠깐 아무 생각을 못하게 얼어버렸었나 봐. 아무 말이나 해버렸지 뭐야. 그리고 내게 아픈 말만 해서 미안해. 유담이가 괜찮다면 유담이 얘기를 다시 들어봐도 될까? 난 그날 내 아이를 통해서 또 하나 배웠고 조금 더 성숙한 엄마로 마음의 키가 자랐다. 이 부분을 읽고 저는 며칠 전에 제 7살 딸아이와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는 유치원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 세수하고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밥을 먹을 때부터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줘 엄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수 이제 시범을 보이면서. 근데 저는 이제 건성으로 알았어 하면서 빨리 밥부터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선 이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옷을 다 입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를 묶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머리를 묶으려고 머리를 빗는데 그 전날 유치원에서 양치를 하다가 치약이 머리카락이 묻은 거예요. 저희 아이 머리가 조금 길거든요. 근데 그 치약이 묻었는데 제가 그 전날 너무 피곤해서 머리를 감겨주지 못하고 그냥 잤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잘 빗겨지지가 않아서 막 빗으니까 아팠나 봐요. 아파 이러면서 좀 짜증을 내더니, 그래서 제가 치약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참아 하고서는 빗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짜증을 내다가 이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머리를 다 빗고 다 묶고 나서 딱 봤더니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아팠어? 아팠구나 그러고 말하는데 딸아이가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울면 더 늦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 가늠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아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이 마음을 느끼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 참 네, 그렇습니다. 아이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아픈데 엄마가 그 아픔에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안 아프게 빗어주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치약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참으라고만 이제 사무적으로 얘기하면서 엄마 할 일만 하는 그런 엄마가 되게 섭섭하고 엄마한테 섭섭하고 화가 났었겠구나. 서운했겠구나. 그리고 소중히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소중히 다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미안해졌어요. 그때서야. 네, 참 모진 엄마 같죠. 그래서 아이한테 사과를 했어요. 엄마가 아프게 빗어서 안 아프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아프게만 하고 치약 얘기만 해서 서운했어? 섭섭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서야 짧게 응 하면서 엄마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폭 안겼어요. 저한테. 우리 아이는 안으면은 저한테 매미가 고목나무에 딱 달라붙듯이 탁 다리를 탁 올리고 두 팔로 목을 탁 감싸 안으면서 달라붙거든요. 그렇게 딱 제 품 안에 들어오는 아이인데 안고 보니 참 아직은 작은 아이구나. 이렇게 아이한테 작은 아이한테 난 아침에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재촉을 하고 건성건성 대답을 하고 아이 마음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아이가 머리를 묶어달라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오늘은 이렇게 또 내일은 저렇게 이렇게 주문을 자주 해요. 요즘에 한참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라 그런지 헤어스타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안에서 저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는 제 마음이 있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때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순간 떠오르는 장면은 제가 제 지금 딸아이만 할 때 그리고 좀 더 큰 초등학생 때 저희 엄마가 저의 머리를 묶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엄마한테 어떻게 묶어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묶어주는 대로 그냥 묶고 학교에 갔죠. 그리고 옷도 엄마가 입혀주는 옷 입고 학교에 가고 어떤 옷들은 엄마 보기에는 정말 이쁜데 제 마음엔 정말 들지 않았지만 억지로 입고 간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몇 번 있는데 그게 너무 싫었지만 싫다고 얘기를 했지만 엄마가 입고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억지로 입고 갔던 그 안 좋은 기억이 저한테 남아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우리 딸한테 머리 묶어달라고 들을 때마다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건 내가 어렸을 때 마음껏 해보지 못했던 거를 왜 너는 나한테 요구하니? 이런 질투심, 이런 불만,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이가 나한테 머리를 어떻게 묶어달라고 얘기하면 난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저희 생각이 이제
틀리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충분히 이제 해보지 못한 것을 아이가 나한테 요구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지금 내 딸아이한테서는 그 헤어스타일에 대한 요구라는 것. 그거를 이제 깨달았죠.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좀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왜 아이한테 이런 불편감을 느끼는지도 알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졌어요. 네, 물론 이걸 또 일상에서 적용하고 하는 부분은 또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런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나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잘 안 되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있다면 그 불편한 지점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지를 알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래서 이랬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것을 알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라는 책과 관련된 저의 생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